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테슬라 텍사스 오스틴 비감독 자율주행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조금 전 정말 축하한다. 소프트웨어 칩 설계팀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AI 칩 소프트웨어 팀 모두 테슬라 내에서 처음으로 구축되었는데 정말 수고했다,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란과 미국의 확전이 안타깝게 진행이 됐고, 또 테슬라의 최초 로보택시 자율주행 시작이 되는 동시에 악재와 호재가 발생한 날인데요. 과연 테슬라의 주가, 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내리고 있는데 이 시장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팀 지금 이렇게 환호하고 작은 파티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10년여간 테슬라 FSD 준비하고 드디어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축하를 드리고요. 자, 데이블이 테슬라 투자자 겸 이번에 초대돼서 시승을 했는데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렇게 처음에 도착하면 깜빡이 등이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보택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올리고 있는데, 로보택시는 모든 미디어 스트리밍, 선호하는 온도 설정이 테슬라에 탑승할 때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르자르님이 본인의 이제 두 번째 승차감 반응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데 에피소드 영상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를 이용하고 나면 이렇게 귀여운 동물 모양의 이모티콘이 승차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 운전자한테는 팁을 주는데 팁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승차 만족도 평가가 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척쿡의 비보 좌회전으로 유명한 척쿡 할아버지도 이번에 시승을 최초로 탑승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도 지금 인터뷰 또 탑승 소식을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로보택시는 과속 방지턱 여기서 스무스하게 통과하고 또 코너링도 굉장히 잘하면서 전체적으로 주행 영상이 부드럽다는 것을 체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에피소드 영상을 보니까 예전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성공적인 영상이 이미 수백만 건 올라왔지만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주가의 긍정적인 상승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자, 데이브림 님도 조금 전 본인의 첫 로보택시 탑승 소식을 알리면서 승차하는 것도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에피소드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니크루즈 파타님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메인 퀘스트로 돌아왔다. 지금 일론 머스크 요즘 하는 걸 보면 테슬라 로보택시, 옵티머스 봇, 인공지능에 정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 투자자로서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출시, 원래 당초 한국 시간으로 20일,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11시로 예정이 되었는데 약 한 4-5시간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은 오전 4시에서 5시, 23일이죠. 시작이 되었고, 요금은 4.2달러로 고정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자, 잠시 뒤 이 4.2달러 요금이 웨이모 또 다른 서비스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내년 말까지 미국에서 적어도 100만 대 이상은 아니더라도 수십만 대의 테슬라 차가 자율주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고요. 이 2016년 정말 오래된 영상에서는 이 여자 앵커의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의 자율주행 세상은 휠이 없는, 그러니까 핸들이 없는 자동차가 등장할 거다 해서 청중과 앵커의 폭소를 자아낸 바가 있는데, 당시의 폭소는 이제 비웃음이었겠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게 10여 년 만에 이 꿈을 현실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주가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기대가 되고요.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에서 이 지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인간 안전요원이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큼
이 카메라 기반의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엘 메리트님이 첫 테슬라 로보택시 예약한 모습을 지금 공유하고 있고, 이렇게 그 로보택시 앱에서 목적지 입력하고 호출을 하면 몇 분 걸려서 도착을 하고 또 주행할 때 몇 분 내로 도착한다. 이렇게 지금 안내가 자세하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에피소드 영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 로보택시 타는 모습도 공유를 해 주었고, 로보택시 결국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예견한 대로 6월 22일에 그 연기 없이 잘 성공적으로 론칭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번에 첫날은 20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그 시승을 성공적으로 마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앱에서 이 테슬라 로보택시 앱에서 온도와 볼륨까지 자동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웨이모는 아직 이런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그 실리콘밸리 앱을 운영하는 이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도 조태그 마이어님과 그 척쿡 여러 가지 이제 그 반가운 얼굴들과 텍사스 오스틴에서 조율해서 얘기를 나누는 사진을 지금 올려주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뭐 그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정말 인플루언서 중에 인플루언서들이죠. 이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지금 시승 영상을 공유해주고 있는데, 이 척쿡님 같은 경우에는 테리 블랙의 주차장 출구 쪽에서 무인 택시, 호출한 무인 택시가 와서 픽업하는 장면, 타는 장면까지 에피소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 로보택시 공식 사이트에서 론칭을 알리면서 일론 머스크의 그 요금 고객당 4.2달러 고정 요금을 지불한다는 소식까지 리트윗하고 있는데요. 바야흐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하루인데요.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 지금 여러모로 그 체험 영상들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최대한 에피소드 영상으로 모아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꼭 정주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미국의 그 테슬라 로보택시, 웨이모, 우버, 리프트의 그 요금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최초로 시작했고, 마일당 0.26센트,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온 거죠. 그리고 웨이모는 1.66, 마일당 1.66달러, 우버는 마일당 1달러, 리프트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4분의 1 가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은 결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능의 우위와 함께 저렴한 요금은 두 가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주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마일당 0.26달러, 그러니까 2.6센트, 그 2.6센트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죠. 그래서 우버와 웨이모 대비해서 거진 반의 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장비가 12,000달러, 테슬라는 센서 기반 장비는 400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점이고,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는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 지금 판매되는 모든 차도 이 로보택시로 전환이 가능한 거죠. 자, 지금 모델 Y 주니퍼가 최초로 로보택시 차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두 가지,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 엄청난 생산력, 그래서 로보택시가 빠르게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그 미국, 중국, 유럽 종합적으로 전 세계 시장의 로보택시 규모는 2025년 기준으로 미국은 4억 달러, 중국은 10억 달러, 유럽은 5조 달러, 종합적으로 19조 달러의 시장인데, 자, 이 시장에서 그 19억 달러 시장에서 2030년에는 358억 달러 시장까지 확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확대가 되는 이유는 로보택시가 요금이 저렴하고, 또 단거리에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아진다면은 결국은 택시를 종전에 한 명이 타던 게 10명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확장성이 10배, 15배 확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와 마진은 15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뒤집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장 규모를 봤을 때 테슬라가 2025년 기준으로는
테슬라 매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영업이익은 1억 원 정도, 1억 달러 정도 기여도가 되고요. 1억 9천 달러 정도 기여도가 되고 2030년에 가면 영업이익이 53억 달러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약 25배가 올라가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2030년경 보수적으로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만으로도 1186달러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 상승은 2025년부터 2030년 5년간 이렇게 그 최소 주가 상승이 그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특히 2028년과 2029년, 2030년에 보면 364달러, 577달러, 그리고 864달러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세 가지 강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테슬라는 데이터로서 누적 32억 킬로미터를 주행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이제 시장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거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FSD 차량이 500만 대, 그러니까 글로벌리 판매된 건 700만 대, 여기서 구형 버전 빼더라도 500만 대 이상의 FSD 차량이 바로 로보택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2번 그 웨이모 대비해서 카메라 기반, 자, 400달러 대 웨이모 라이더는 12,650달러, 이 그 장비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대량 양산이 돼서 이게 이제 200만 대까지 램프업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정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뉴스와이어님이 이 그 반값차 모델 Q라고 하죠. 이 주행 영상을 공유해 주셨는데, 이 지금 에피소드 영상에서 이 중요한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 지금 모델 Y 형태의 모델 Y보다는 길이가 짧은 위장막에 그 가려진 반값차로 추정되는 차의 주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반값차에 대해서 2022년 10월에 머스크는 반값 전기차 플랫폼 개발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2024년 10월에, 그러니까 2년 뒤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저가 모델 생산 준비, 그는 모델 3와 모델 Y 라인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 드디어 2025년 5월과 6월 프리몬트 공장 테스트 트랙에서 이 프로토타입의 모델 Q로 추정되는 전기차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면 6월에서 7월 공식 출시와 하반기 생산을 앞두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과 함께 이 반값차도 굉장히 그 테슬라 주가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형 전기차 시장의 규모와 테슬라 매출을 살펴보면은, 자, 2027년까지 가더라도 테슬라 매출은 1367빌리언이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은 273빌리언이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2030년에 이 반값차만으로도 1069달러, 주가는 747달러 상승 요인이 있다. 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텍사스 오스틴에서 비감독 자율주행 그것과 곁들여서 반값차까지가 테슬라를 1000에서 2000달러 이 자체만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자, 이걸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전쟁 소식. 자,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드디어 3군데 정밀 폭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개전이 되었는데, 자, 전쟁이나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다. 트럼프는 한 발 물러나면서 지금 그러니까 강공과 평화 두 가지 투트랩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자, 2번 보시면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할 경우 정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 그러면 평화가 올 수 있다.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게 이제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맞배기로 3군데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폭격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노련하기 때문에 지금 잘 관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왜 정권 교체가 없을까? 6월 23일자 오전 6시경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당근 전략, 강원 전략을 섞어가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요. 자, 이 미국의 힘이 대단한 게 수개월간 극비리의 준비를 해서
지금 이란의 어떤 그 전투기 출격, 대공포 저항 없이 그냥 새벽에 이란은 당한 거죠. 세 군데가 그 핵심 원자로 시설이 정밀 폭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전 세계 이런 그 미국의 힘을 한번 제대로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 사태가 잘 봉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란은 지금 그 이란 의회 차원에서 호르무즈 봉쇄를 의결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최종 결정은 국가안보위에서 결정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방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공격과 기뢰 설치, 자, 이 정도는 있었지만 완전히 그 봉쇄한 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만큼 이제 그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또 지금의 이란의 능력을 봤을 때 호르무즈를 여러 나라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면 봉쇄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제 영향은 미치겠죠. 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이렇게 얽혀 있냐? 이 원인을 보면 결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400kg 9개의 핵폭탄 제조 가능 능력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제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IAEA는 계속 사찰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현재 이란은 대리 세력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간접 위협을 했는데, 결국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가 지금 거진 쾌면 수준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란의 힘이 이제 급격히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지정학적 정치적 요인으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약간 부정부패 재판 혐의, 요거를 좀 벗어나려는 그 정치적인 요인도 있어 보이고요. 이란은 그 내부 반정부 시위와 경제난, 외부 위협으로 이 정권 통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독재자 입장에서는 사실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서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독재자는 몰락해서 죽음의 길을 가거나 쫓겨나거나 이제 둘 중 안에 하나에 그 규결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좀 국민들이 많이 안타깝죠. 이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힘의 논리가 냉혹하게 지배되는 게 국제 정세입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미국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 일관되게 마가에 집중을 하면서 이 그 전쟁에 개입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자,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마가를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의 기반을 잃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정치 도박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노련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과연 잘 관리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란이 계속 시간을 끌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란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중동은 더 복잡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맞배기로 세 군데를 폭격한 거로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그 단기 전망을 보면은 미국은 이제 추가 개입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평화 우선 기조로 투트랙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자, 이스라엘과 이제 협력해서 이란과 계속 당분간은 이런 사태가 이어지리라고 보여지고요. 자,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본다면은 결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 파괴는 물리적으로 어렵죠. 완전 전면 전쟁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제 이란도 그 경제 봉쇄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급기야는 정권 교체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란 쪽도 지금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봉합선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트럼프와 이란, 유럽 모두 이제 길은 열어놓고 있죠. 다만 이스라엘 공격이 중단이 돼야지 이란 측은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공황부터 2차 세계대전, 블랙 먼데이, 9.11 테러,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살펴보면 길으면 4년, 중간은 2년, 짧으면 5개월 안에 이렇게 40%에서 54%까지 빠졌던 시장은 결국은 다 정고점을 회복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3번, 4번 54%, 40% 빠졌던 적이 2008년에 금융위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40%까지 빠진 적이 있는데 결론은 최장 4년이 걸렸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은 5개월 그리고 9.11 테러는 2개월 만에 결국은 주가가 다 회복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와 현재 4차 반감기 예측 도표를 좀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반감기 4차 반감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차 반감기 때는 최저 4달러까지 떨어졌던 코인이 1242달러까지 간 적이 있고, 자, 2번 보시면은 2차 반감기 때는 430달러를 최저가로 찍고 19,666달러까지 상승한 적이 있고, 자, 3번에 보시면은 3차 반감기 때는 3,191달러를 최저 가격으로 찍고 다시 69,000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4차 반감기 때는 57,534달러까지 최저가를 찍고 다시 11만 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4차 반감기의 피크는 2025년 11월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상 가격은 16만 8천 달러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과거 자료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트코인 반감기와 4차 반감기를 예측을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2025년 11월 전후에서 보수적으로 16만 8천 달러 정도 최고가에 도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테슬라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 도표를 5년 단위로 좀 살펴본다면 1번부터 5번을 보시면 2010년 테슬라 주가는 2달러, 비트코인은 1달러가 안 됐죠. 자, 그러던 것이 2015년에 테슬라 주가는 2달러에서 16달러, 비트코인은 1달러가 안 됐는데 430달러까지 올라왔고, 3번 보시면 테슬라는 235달러, 비트코인은 29,000달러 기록한 걸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4번 2025년 말에는 테슬라는 500달러를 최소 예상하고 있고, 코인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25만 달러를 보고 있죠. 궁극적으로 5년 뒤에 그 테슬라 주가는 2,6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를 보고 있고, 코인은 150만 달러. 그러니까 5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그러니까 자, 50만 달러면은 대략 이 100만 달러가 이제 지금 14억이니까 한 7억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150만 달러면은 한 20억 이상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 소엘 메리트 님이 본인의 이제 주행 영상 4K로 운전석에 아무도 없고 조수석의 안전 모니터에는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이 전혀 없다. 자,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 이 데나이부스도 그 데나이부스의 팀이 오스틴의 로보택시를 타고 멋진 것을 하게 되어 기쁘다. 체험에 아마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나이부스는 이제 이란과 이란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장에 대한 생각으로서 데나이부스가 보기에는 시장이 이란의 공격 불안과 약점을 무시하고 기술주를 매수할 것이다. 실제 지금 그 이스라엘은 시장이 좋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만큼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미국의 참전,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동가서가 9에서 10마일 정도, 그리고 반경은 한 5마일 정도의 지오펜싱 가장 안전한 구역에서 테슬라 그 FSD 비감독 자율주행이 드디어 론칭이 되었고, 이거 연말까지 지금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지금 322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 갈림길에서 과연 400달러를 찍고 바로 500을 직진할지, 지금 이란과의 그 확전 때문에 다시 소폭 조정을 보일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텍사스주 조금 전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에 서명이 되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테슬라 주지사가 원래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열린 분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 전에 이제 7명이 9월까지 좀 연기되려는 요청을 한 적이 있죠.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또 이제 그 여러 그 절대 다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 서명,
다시 말하면 자율주행을 취소할 수도 있다. 조금 이제 안 좋은 법이죠. 이게 통과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결론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계속 있었죠.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이나 규제나 정치적인 그 방해는 있었지만 결국은 다 뚫고 그 시간 지나면 주가는 올라가더라.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비트코인은 1억 4천을 찍어서 지금 그 정고점 대비해서는 1억 6,300만 원 대비해서는 한 2,400만 원 빠져 있는데 이번에 그 전쟁 여파로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세는 10만 달러가 일시 붕괴돼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계속 그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전쟁 여파 때문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반강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듯이 궁극적으로 우상향을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테슬라의 텍사스 오스틴 비감독 자율주행이 드디어 성공적으로 론칭이 되었고요. 반면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조금 더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투하되면서 확전의 기로에 있는데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되고, 최악의 경우에도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테슬라 주가 코인의 그 가격은 다 회복을 했었다. 길게는 4년, 짧게는 2개월 내에 다 회복을 했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결국은 본인 책임이지만 이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경제 독립을 위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 많은 테슬라 투자자분들 오늘을 기다리셨을 텐데요. 다 함께 축하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테슬라와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 경제 독립을 향한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By clicking this, and there we go. There we go. We are officially on the go. And then looking up at the front, I mean, it looks exactly the same as what you're used to on the front screen. So I know there was a lot of talk about, is it going to look the same? Is it going to look different? Looks exactly the same. And I can see end trip. I can't see like add a stop or anything like that, which we're going to try later. But just the 3 dots outside of seeing what those 3 dots do. So there is a pullover button right there. You can do music, control your temperature. I don't know if you're allowed to answer questions. I don't need to tell you that in California when it comes to regulation. They don't really have much here in terms of dealing with autonomous, but it's a different story in California. Yeah, but California's already approved. Waymo's been doing autonomous driving in California for a while. Right. But do you need a separate approval, or is it somehow... Right now, the approval process is very haphazard and sort of state by state and sometimes city by city. We were talking to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about that very fact a moment ago, yeah. Right. So it's going to be important to have a unified set of national regulations for self-driving cars. Otherwise, you're going to get into this weird situation where if you're driving from Maine to New York, you're going to go through 10 different sets of regulations. Cars are going to behave differently. It's not going to make any sense. No. So one set of regulations that, just like there is for highway driving, that's what I think makes sense for the country as a whole. But my prediction is that probably by the end of next year, we'll have probably hundreds of thousands, if not hundreds of thousands, if not over 1 million Teslas doing self-driving in the U.S. Those are not okay. What percentage of those are going to be? Well, not the cybercab. You're just talking about on full self-driving, level 4.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right. Meaning you do not need to pay attention. Right. For me, if I own a Tesla and I have the software and the capability of doing it. Yes. Right. But we'll have a model which is kind of like some combination of Uber and Airbnb. So if you're a Tesla owner, right. You'll be able to add or subtract your car to the fleet. So just like in Airbnb, you could like rent out your spare bedroom or rent out your house when you're not using it. And the same thing will be available for Tesla owners. So it's a way for Tesla owners to
earn revenue instead of having your car sit in the parking lot, your car could be earning money. You and I talked about that a couple of years ago, which takes me back a bit because, of course, I mean, you remember 2019, you were talking about 2020,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and now you just introduced a fairly somewhat ambitious target. Why do you have the confidence now that in a year, there'll be 1 million available? Well, and by the end of next year, I think. End of next year. So it's just more like 18 months. 26, okay. Yeah. Right. I think these things happen slowly, but then all at once. Mm-hmm. So, it's Peter Thiel has that book, 0 to 1. Once you have a proof point, once you have it working, then scaling up is, just a matter of time. So once it's working well in Austin, then we'll make sure it works well in other cities. I mean, there are obviously some unique cases like downtown New York, like if you're but that's a highly unusual situation. Most cities in America are like Austin. So right. Although you can go on full self-driving right now in New York. I mean, you can obviously have to sit there behind the wheel, yes. and it'll do it. Oh yeah, no, it'll navigate the traffic. I've seen it. Yes, no, even a Tesla that you buy right now, and the self-driving just costs $99 a month, will give you autonomous driving anywhere in the country right now. The question is, when is it unsupervised? Right. Where that's where we want where to. You're sitting in the back, so to speak. Yes, where you're like asleep, and the car, you wake up at your destination. Yeah. In order for that to be the case, we want the autonomous car to be much safer than a car driven by a taxi trying to get himself out. So we got the robotaxi getting himself out, and we got the Waymo waiting for pedestrians. So there's a little bit of a traffic jam here, but I don't know if the car has been hailed. I'm sure it's on its next ride with its safety operator. That safety operator is not doing anything. He's just along for the ride, enjoying the 66-degree air conditioner. And as he pulls up, it's just inching forward and waiting its turn. Now see that robotaxi? See this gentleman's waving at the robot. That's just a robot followed by another robot. And you can wave at robots all day long and it's not going to do anything. Very carefully, the Model Y, he's got his right blinker on. I'm going to get out of the way so I'm not actually obstructing anything. And now here it's joining traffic. And you can see it's got its gap right there, and bam, it's gone. Easy peasy. Those two programs and self-driving cars, but is Tesla on its way to a driverless model? Yeah, I mean, I think the whole industry ultimately will be producing autonomous cars. And of all those new self-driving cars out on the road, how many of them will have, it's like it will have a steering wheel versus not having a steering wheel? It's like just a remnant of the past, right? Sure. The steering wheel thing, I'm not sure about. I mean, there may be some, perhaps, auxiliary steering wheel that only pops out when you need to take manual control for whatever reason. But probably if you go long term, my guess is there isn't a steering wheel in most cars. It would be something that you would have to special order or something like that. Yeah. Wow. In most cars, not all cars. And I do want to be clear,
predictions are not endorsements. Yeah. So I'm not saying that this would be a good or a bad thing. Yeah. I'm just saying that this is probably what will occur. This is pattern recognition and anticipating what's going to happen next. It's likely. I think it's sort of like elevators used to have a manual elevator operator. Yep. And you'd have somebody would be sort of moving the lever and be able to do fine-tune adjustments with the elevator for each floor. Now there's no manual controller for elevators. Yeah. I think it's going to seem the same way for cars. Yeah. The support button, just see what happens. Okay. All right, hitting support. Your currently queued agent will be with you shortly. Oh, cool. Yeah. Sorry, trying to get the Yeah. in focus. Says the Robotaxi support. How may I help? Hi, we're just testing out the support and seeing how you guys do this. So we can basically ask any question, or how does the support work? As far as questions, I would like to instruct you to refer to our website for any question like that to support the vehicle, make sure everything goes where it is supposed to for your trip. Okay, we will appreciate it. So we just hang up by hitting the button on the screen? If you're done with me, I can go ahead and disconnect the call. All right. We are heading over to Auditorium Shores. We'll be there in 5 minutes. And here is the screen. I will tell you, it is a, this is my second ride. The first one will be up very soon. I'm going to record a podcast with Hans, and then we'll get it up on the interwebs, as they say. Super smooth. It's literally like riding in a Tesla, just hanging out, and there's no driver. Zero drama. We have our wonderful safety rider making sure everything's safe. There's some buttons here you can check. You can sort of like look at the AC. You can look at the app drawer. You can also listen to your music. So this is actually connected to my thing with my account, and I was listening to Metallica on my Cybertruck, and because I connected with my account, the app, the Robotaxi app, it just preloaded all the settings that I have tied to my account, to my profile on my Cybertruck. And yeah, it's just so smooth, just no drama, hanging out. There's no driver, there's no like ghost person up there for all the people that are like, you need LiDAR to get this going. Guys, look, there's like nobody there, all right? There's nobody there. But yeah, super exciting day. I am so excited for the Tesla team. And they deserve every bit of success that's coming their way, because they're absolutely crushing it. This is just so smooth. I cannot explain to you just how smooth it is. It's literally, it's just like you're being chauffeured by the best driver in the world. That's it. It's that simple. And the car's super comfortable. You can control the AC. If I want to turn this into an icebox, I can, but I won't, because I don't want to, freeze us both to death. So, yeah. So there is my quick reaction on my second Robotaxi ride. The first one in full will be live here very soon. All right, everybody. Here we go. First Tesla Robotaxi ride. We're gonna go on this side. Really look at like where the pin is versus where it's picking us up. So here we go. Ultra red. First Tesla Robotaxi ride. You guys probably saw that guy actually earlier today. Somebody posted a picture of this. How's it going? Hello, gentlemen. Hello. Welcome to Robotaxi. Thank you. Thank you. Can I see your app real quick, please? before we get started? Yes. Just one moment. Okay. So here's our ride. Here we go. First Tesla Robotaxi ride. This is the new interface in the back of this Tesla Model Y Robotaxi. And then, check this out. This is the new interface of the Robotaxi here. It's got this pullover, stop and lane support. It's got this think and trip. Very interesting. Awesome, man. Got a Tesla employee here in the front seat, but
he's not obviously driving because no one is in the driver's seat. So this is basically a driverless, or actually AI is driving this car. Yeah, it's fun times here in Austin, Texas. I'm gonna go ahead and yeah, probably take a few rides, maybe more today. This is kind of fun actually, driving around here in the first Robotaxi day. Yeah, sitting back in the back of Tesla Model Y Robotaxi. Whoa, went over some water there. It just rained like crazy, like 20 minutes ago here in Austin, and now it's like almost all dry. There you have it for Texas weather. Oh, check it out, guys. We're going on to Congress Avenue here. Awesome. All right, I'm gonna go ahead and end this live stream. Just wanted to give you guys a sample of the Robotaxi. Maybe I'll do another live stream to give some other ideas